취준 생활에 지친 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재미, 흥미, 의미까지 취업 MSG를 아낌없이 첨가한 취실랭 가이드. MZ세대 취준생들을 위한 스트레스 프리 풀 소통 방송. 취업으로 향하는 자라자라 잡잡잡 잡스원원 익스프레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렛츠고 출발! 오늘도 탁구장님, 시골의 자부종님, 그리고 백동욱님 미음 보내주셨습니다. 백동욱님은 무슨 의미일까요? 저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한테 익숙하지 않은 이름입니다. 뉴비가 오셨나요? 네, 미음만 보내주셔서 확실하게 참여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빵그님 자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 취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잘딱깔센 해주는 알잘딱깔센 뭐죠? 이제 알아야죠.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맞잖아요. 마지막 하나 더. 센스 있게. 센스 있게. 그렇죠. 알려드리는 알잘딱깔센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연합뉴스 TV 아나운서 김빅토리 아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예, 내일 코칭의 김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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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스텔라 컨설턴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컨설턴트니 두 분 모시고 취업에 관한 진중한 이야기 하러 왔습니다. 아니 오늘 제가 오늘 뉴스하고 있는데 속보가 하나 나왔어요. 제가 뉴스하는 도중에 뭐냐면 한국은행이 금토기를 열었는데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렸다. 기준금리를 빅스텝을 단행했다. 틀면 금리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2.25% 연금리가 됐는데 이게 취업 시장에도 미칠 영향이 꽤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요즘 잡수를 하다 보니까 그런지 더 그런 생각이 들던데 어때요? 취업이랑 좀 관련을 지어본다면? 쌤? 저는 뉴스를 아직 못 봐가지고 지금 당황스러워요. 보셨어요? 기준금리 0.5%나 올렸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비 너무 많이 오니까 힘들다 그런 생각이나 하고 있었어요. 아 이게 무슨 우산을 썼는데 우산이 허리까지 비가 허리까지 젖고 이게 뭐야 이러면서 발 걷어차면서 이러면서 진짜 이게 현실이다. 네, 취업이고 뭐고 아이고 그냥 힘들어 막 이러고 있었어. 맞아, 그건 그렇죠. 근데 기준금리가 어쨌든 인플레이션이라는 뭐 이제 여러분들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뭐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취업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인건비가 사실은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이제 좀 오르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의 임금이 상승이 되고 그리고 이제 유통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배송비, 그러니까 유류비 뭐 이런 것들이 증가를 그렇죠. 하는데 그게 나랑은 무슨 상관인가?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인건비도 그렇고 유류비와 같은 것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고정비가 증가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의 매출이나 이런 것들은 좀 한정적인데 비용이 좀 급증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미국에서 요새 뭐 이런 어떤 뭐 인원 감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최근에는 좀 이슈가 좀 됐었었죠. 뭐 시끌벅적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좀 분위기에 좀 영향을 주지 않나. 인원 감축이라는 건 우리가 취업을 준비하는 방송으로서 매우 기분 좋지 않은 단어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저도 되게 조심스럽게 꺼냈는데 그렇지만 뭐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을 잘 짚어주셨으니까 그렇다는 걸 우리가 알고 취업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될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빅토님 느낌표 반갑습니다. 녹번동 남매 아빠님 자파 월급 그대로 내야 할 주담대. 맞습니다. 저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현실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비가 많이 온다, 짜증난다 하는 것과 비슷하게 내가 내야 되는 돈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죠. 아니 인건비가 상승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내 월급은 그대로인 것 같은. 그렇죠. 전혀 뭐 상승이 되는 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현실적으로 좀 그렇죠. 그게 취업 시장에서 그 미국에서 글로벌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어디죠? 일론 머스크 테슬라도 이제 발표를 인원을 이제 줄이겠다, 10% 감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저커버그도 그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중국의 그 텐센트라는 그 거대 기업도 이제 안 뽑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아직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글로벌의 영향을 받아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안 좋은 수치를 발표를 하긴 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의 1조 7천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했었는데 이런 영향을 받아서 회수했어요? 아니 아직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 이게 왜냐하면 환율 이런 문제 때문에 1조 7천억 원이었었는데 2조 대까지 올라가 버린 거야. 투자 금액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할까 말까. 전면 재검토 이렇게 되니까 미국에서 그 배터리 그 회사 같은 경우에 2차 전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인원을 엄청나게 뽑았거든요. 그래요?
엄청나게 뽑았고 미국 갈 수 있느냐, 헝가리 갈 수 있느냐 이러면서 많이 뽑았는데 그게 좀 주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직은 좀 저는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이제이님 와 반갑습니다. 이제이님 이제이 성함이 뭘까요? 이제이 이제이 이제희 이름이 뭘까요? 우리가 맞춰보죠. 은주님 저는 은지. 은지? 옛 여친이? 무슨 소리예요? 깜짝이야. 깜짝이야. 깜짝 놀란 걸로 와서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래요? 네, 그렇고 어쨌든 놀러 가려면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알바 좀 해보셨어요 젊은 시절에? 저는 많이 아직 했어요. 젊은 시절에. 욱할 뻔했어 지금. 욱할 뻔했어. 네, 방송 중에 멱살 잡았어요? 안 돼? 진짜 봤어 눈빛이. 젊었을 때 진짜 아르바이트 많이 했어요. 그러세요?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과외도 하고 그거 끝나면 세차장 가서 알바도 하고. 세차장? 예전 세차장은 지금과 좀 달라서 자동 세차장 같지 않고 그런 거 알아요? 이렇게 차 바퀴가 들어가면 밑에 이렇게 구멍이 파여서 밑으로 들어가서 사람이 들어가서 하는 거 있어요. 세차를? 예, 그런 거 하는 거 있어요. 그 시절이 있었어요. 우와. 예, 자유당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 뭐 자유당이 내가 그래? 과외하고 뭐 이런 그 식당 알바도 했었는데 이거 세차를 하다가 너무 졸렸던 거야. 근데 이제 봉고차가 들어와서 위에를 이렇게 닦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다가 졸았어요. 어머. 그래서 발 이렇게 됐잖아요. 한 발 여기 딛고 한 발은 이쪽에 빠져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진 거야. 그래서 반대편에 딱 부딪혀가지고 여기 부러져가지고 부러진 상태로 또 과외 다녔어요. 진짜요? 어머. 이거 산재 돼요? 산재 안 그 해주더라고요. 당시에 안 해주세요. 야, 아프냐? 그래도 그러고 말더라고. 나도 아프다. 다 뭐예요? 큰일 났어요. 그러셨구나.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세차장 아르바이트 봉급 기억나세요? 봉급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대략적으로. 봉급 진짜 오랜만에 듣는 표현이다. 같은 시절? 오늘 그 당시에 좀 어울리는 표현이에요. 전혀 기억이 안 나죠. 그런데 그래요? 내가 과외하던 거에 비해서 한 10분의 1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과외가 훨씬 많이 받으셨어요. 훨씬 많이. 그럼에도 많이 불구하고 벌죠. 과외를 더 늘리지 않고 세차 아르바이트를 하셨던 이유는 뭐예요? 그냥 그런 일도 몸으로 움직여서 하는 일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꼭 서빙도 돈 때문은 해봤고 아니고 돈도 필요했지만 돈도 네. 필요했죠. 서빙도 경험이니까. 서빙도 해보고. 해보고 딱 이거 딱 손가락이 다르죠. 내가 한 전문이에요. 손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큰 진짜. 접시 8개를 잡아봤어. 여기 트레이를 여기 딱 잡고선 맞아요. 예전에는 그런 표현 썼었는데 경양식이라는 표현 들어봤어요? 예, 그죠. 경양식 오늘 집에서 되게 데미그라스 소스에다가 돈가스 해가지고 이렇게 딱 여기 수건 하나 딱 걸치고 딱 8개 딱 주고. 근데 그거 해보니까 내가 고객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가 많이 느껴지더라고. 그래요, 실제로 보면 해보니까? 가족이 와서 아빠가 애들 다 같이 있는데 저를 부를 때 포크로 어이 찍어버려야지. 진짜 마음은 찍었어. 네. 근데 그러지 못하고 네. 많아요, 그런 그래서. 사람들. 그쵸. 그래서. 그 당시에 또 더 옛날에는 많았어요. 네. 더 많았죠. 네. 옛날이라뇨? 맞아요. 아니에요. 옛날이라뇨? 며칠 전? 얼마 며칠 전? 전에 네, 죄송합니다. 옛날이라뇨? 정신을 차리겠습니다. 5급 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내가 경양식집. 그렇게 겪어보니까 제가 학생들한테도 많이 얘기해 주는 게 뭐 백화점 지원하는 친구 어떤 그 서비스를 받는 호텔이나 뭐 이런 데 네. 지원하는 네. 친구들은 자꾸 착각하거든. 자기가 고객이었을 때 받았던 그 일을 그런 느낌을 맞아요. 직원으로서도 할 거다라고 자꾸 착각하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각오해라. 네, 맞아요. 너희들이 다니는 길은 호텔 그 길이 아니다. 네. 더 잘 아시잖아요. 네, 네. 다니는 길은 다른 길이거든. 완전 직원들이 다른 다니는 길이죠. 길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각오해라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현장 경험이 또 중요하다. 네. 경양식집 아르바이트 한 얘기 경양식. 해주셨습니다. 경양식. 생각해보니까 우리 너굴 PD가 네. 다음 주에 생일인가? 그렇죠. 아웃. 바깥으로 나간다면서 아웃 경양식집 가가지고 생일 축하 받을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축하드려요, PD님. 아르바이트 좀 해보셨어요, 쌤? 네, 저도 해봤죠. 저는 근데 이제 호텔 쪽이었다 보니까 이제 좀 고객 접점 현장 이런 아르바이트 이런 것들 좀 많이 했었죠. 네, 그래서 그 뭐, 취업을 위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이걸 하다 보니까 그 취업이 하고 싶어졌었던 거예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학교 전공 자체가 그랬고,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지만 또 졸업 요건이 또 맞는, 네, 겸사겸사. 네, 그래서 좀 많이 그거를 해야 됐었고 하면서 좀 잘 맞는다 생각이 저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실제로 해보면서 이게 맞는다 안 맞는다가 좀 판가름이 나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호텔이나 이런 현장 서비스 직종 같은 경우는 본인의 성향과 진짜 잘 맞아야 돼요. 그런데 현장에서 그거를 좀 못 버티고 버틴다는 표현이 좀 안 맞을 수는 있는데 안 맞는 경우에는 이제 또 다른 진로를 또 찾아가고 버틴다라는 표현이 나왔다는 자체로 그 어떤 업무의 강도를 우리가 감독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었죠. 확 느껴지는. 뒤에서 느낄 수 쭈그려서 있었죠. 막 네, 이렇게 맞아요. 뭐 먹고 뭐 그랬던 제일 진상은 누구였었어요? 그러게요. 있지 진상이요? 않았어요? 근데 이제 고객들 중에서도 진상이 네. 물론 있는데 내부적으로도 있죠. 있죠. 네. 네, 이제 내부에서는 정말 예전에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뽕이 이만큼 이렇게 머리뽕이요? 뽕이라고 머리뽕 아, 머리뽕 네네네. 예,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네. 근데 이제 뽕만, 이렇게 볼륨. 네 볼륨이 이렇게 높이 이렇게 계신 언니 이제 직원분들이 계신? 아우 너무 무서워가지고 많이 울었었던 기억이 나기는 합니다. 진짜요? 네네네. 그렇구나. 근데 아니, 저는 그분들이 나쁜 분들은 아닌데. 아니 나쁜 분이에요. 지금 와서 또 이렇게 맞아 이제서 기억은 이름도 기억 안 나시니까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직장 가면 그럴 거예요. 제가 학생들한테도 많이 얘기하는 게 회사 들어가면은 세상에 최고의 또라이는 네 주변에 다 있을 거다. 맞아요. 네 동기, 네 상사로 가 있을 거다. 네. 맞아요. 그리고선 한 5년, 10년 정도 되면은 그 또라이들이 한 명, 두 명씩 없어질 것이다. 맞아요. 그 순간 내가 네가 또라이가 됐을 거다. 그렇죠. 그래야지만 저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 맞아요. 갑니다. 맞아요. 저도 막 군대 있고 이럴 때 와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이렇게 이상하고 이렇게 독특한 사람들이 맞아요. 많구나 싶었는데 또 사회 나가면 또 더 많고 그렇죠.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이 있고 나도 역시 예. 그중 하나일 수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예. 그런 맞아요. 것들 또 보려고 우리가 면접 때 또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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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아르바이트 대학 다닐 때 꽤나 많이 했거든요. 오, 그래요? 경양식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 수제 버거집에서 좀 아르바이트 좀 했었고 저는 뭐 옷가게에서도 했었고 과외도 했었고 미용실에서도 했었고 오, 미용실에서 뭐? 네, 미용실 제 친구 네 형님이 미용실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배우려고 했던 그런 건 아니고 뭐 카운터 보고 이렇게 막 청소하고 이런 식의 아르바이트 했었고 제일 어울리는데? 그래요? 제일 오래 했던 거는 뭐야? 도서관 아르바이트. 학교에서 도서관. 한 3년 정도 네. 도서관에서 그냥 약간 그 열람실 지킴이처럼 되게 대출 인기 많았을 계속 것 같은데. 대출해 그죠 여러분. 일부러? 아니에요. 무슨 대출해주고 반납하고 뭐 그런 느낌 네. 그런 거 되게 오래 했었죠. 네. 근데 제가 그런 거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그 아까 말씀하신 진상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근데 뭐 처음에는 힘들다가 그게 또 네. 익숙해지거든요. 맞아요. 무슨 맞아요. 느낌인지 알아요? 처음에 네. 또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러다가 그렇죠. 그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아. 막 이런 말 이리 와봐 이렇게 네. 막 카드 주고 계산해 와.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네. 그게 아무렇지 않아지는 순간 그런 행동이 어쩌면 나한테도 그렇죠. 옮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맨날 막 어머니가 나한테 진짜 힘들게 해. 우리 아빠 너무 짜증나. 근데 그게 좀 익숙해질 무렵 내가 그런 아빠가 될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맞아.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변에서 막 꼰대 같은 사람, 싫은 사람 예. 있을 때 예. 반면교사 삼고 절대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계속 예. 좀 생각해야 되는 것 같긴 해요. 예. 예. 근데 어쩔 수 없이 닮아가더라고요. 또 안타깝게. 그러게요. 아드님이 그런 우리 것 태승 같습니다. 선생님 닮으면 멋지시겠네요. 아유 훌륭하지. 보고 있나? 훈훈하게 보고 있나? 네. 예식장 아르바이트도 하셨다고. 오늘 1분 자기소개 맞습니다. 네, 우리 아직 1분 면접과 자기소개 관련돼서. 들어가지 않았는데 네. 잠시만요. 우리 오프닝 해야 됩니다. 오늘 경주사 네. 먼저 하죠. 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진수 선배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연합뉴스 TV의 축하드려요. 간판 기상캐스터 강지수 캐스터께서 내일 생일이십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아, 강지수 너무 캐스터. 미인이시더라고요. 그쵸? 예. 두 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선하게 생기셨어요. 맞아요. 그 네. 아들? 제 아들이 여기 방송국에 놀러 왔을 때 한번 사진 찍자 그래서 사진 찍어주시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연예인 가지고 있어. 같으셔. 진짜요? 네. 너무 예쁜 우리 캐스터님 축하드립니다. 경사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네. 이야기하기 앞서서 또 선물도 네. 선물도 얘기를 해야 네. 되겠습니다. 선물 제가 쭉 소개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요. 네, 품격 있는 면접 정장 쇼핑몰 수완제이에서 구두를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임송아 사장님께서 항상 제공해주고 계시고요. 푸드테크 스타트업 초블리스에서 발표정 바로식 조화 다이어트 밀키트도 선물로 드리고요. 네. 헬커스 공무원 합격 헬커스 문제집 보내드리고요. 우리 스텔라 쌤 네. 그리고 송진호 노무사께서 함께 아. 쓰신 월급 걱정 없는 슈퍼 비정규직의 길까지 보내드립니다. 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이건 빨리빨리 넘기려고. 네. 손을 맨날 좋습니다. 하니까. 좋습니다. 이거 근데 책 언제 주세요? 죄송합니다. 슈퍼 비정규직의 길. 제 꿈인데 슈퍼 빅토님한테 비정규직의 길.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 1분 네. 자기소개.
네. 지지난주였죠? 저희 1분 자기소개. 네, 예.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때 함께하고 어떠셨어요? 셀러쌤? 여러분들이 여전히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구나 라는 거를 좀 이렇게 좀 느낄 수가 있었고 그래서 좀 오늘 더 좀 디테일하게 같이 말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때 많이 아쉽다 그러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 뭐 이것저것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면접과 관련돼서 어떤 것들 준비하세요. 이제 시즌도 또 다가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좀 말씀을 좀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차코치님께서 제가 좋아하는 두 분 나오는 방송에 참여하시는 빅토 아나운서가 부럽다. 라고 했어요. 코치님. 오세요, 그럼 코치님. 그러게. 제 거 반 드릴게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요. 종로 3가에 있거든요. 지금 그냥 오면 종로 되거든. 있어요? 오세요. 네, 아니 오세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네.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10분씩 띄워드릴게요. 사라지시겠다. 빅토님 오늘 질문 많이 해도 돼요. 당연하죠. 네. 질문 많이 해주셔야죠. 면접을 앞두고 계시다면 맞아요. 네, 더더욱 질문 많이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실시간 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얘기 듣고 저희 경조사 이야기도 했었고 어제 사이언티스트 뭐 데이터 관련해서 데이터 면접을 사이언티스트 보신다는 분이 면접. 계셨어요. 그래요? 누구셨죠? 아, 그래서 저희가 그러시구나. 선물도 드렸었는데 아, 진짜요? 지금은 아직 안 오셔가지고 혹시나 오시면 저희가 또 오늘 면접에 대해서 얘기할 거니까 네, 그런 네, 것 네. 같아요. 저는 그때 1분 자기소개에서 하면서 네. 와 내가 1분 자기소개를 되게 얕봤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음. 그냥 흘러가는 대로가 아닌 그러니까 또 직무에 따라서 경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바뀌어야 되는 1분 자기소개였구나 이런 걸 좀 느꼈었어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실 거예요? 저는 우선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이거 왜 만들었는가를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거 왜 만들었을까? 1분 자기소개를? 예, 1분 자기소개는 많이들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평가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1분 자기소개 시켜놓고서 평가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왜 하느냐? 그냥 너 마음대로 하고 싶은 얘기 좀 다 해봐. 준비한 거 해봐. 예, 준비한 거 해봐. 우리는 당신이 떨어서 당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 못하는 것, 말하지 못하는 것, 그거 원치 않아. 그렇기 때문에 준비한 거 다 얘기해봐. 그 다음에 내가 궁금한 거 질문할게. 이런 의미에서 말을 시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말하고 나서 마음이 안정이 됐어. 그럼 1차 성공. 예. 그런데 지난주에도 살짝 얘기를 했듯이 어차피 나한테 말할 기회를 주었다면 이것도 점수를 받는데 좀 도움이 되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왔던 이야기가 어그로. 그렇죠. 어그로. 내가 1분 자기소개 얘기하고 나서 면접관이 저거 얘기하면 내가 평가 항목에 있는 거 이거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전해주면 면접관이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질문을 바탕으로 내가 준비한 걸 쫙 풀어나가면은 면접이 내 마음대로 내 주도권 하에 유도하는 거죠. 네.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어그로. 네, 말씀해 어그로. 주시죠. 어그로를 어떻게 끌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좀 같이 얘기를 같이 해봤으면 이제 좋겠어요. 말씀을 오늘. 나누면 어그로. 좋겠는데 어그로가 뭘까요? 어그로. 전 그래서 찾아봤잖아요, 네. 네이버에. 그래서 두 분한테 여쭤봤어요. 저는 일반적으로 쓰는 게임 말은 이런 아니니까. 용어를 잘 모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어쨌든 훅 포인트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훅 훅 포인트. 네. 그러니까 어그로라는 말을 모르셨지만 네.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잖아요. 네, 네, 어떤 네, 네. 뜻인지는 네.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 아, 그럼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면접이라는 거는 결국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원자분들과 사실 이제 어쨌든 경쟁을 해서 그러니까 최종 한 명을 뽑는다라는 생각으로 했을 때 딱 선택이 되어야 되는 자리인 것은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나만의 훅 포인트는 무엇인가? 라는 것과 관련돼서는 좀 잘 정리를 하고 가시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댓글에도 보면 이제 근면 성실하신 목권동 부모님 남매 아빠께서 저는 근면성실하신 부모님 저거는 부럽다 잘하나. 피해야 될 에피소드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같이 좀 피해야 될 뭐 에피소드 네. 이런 것들은 좀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무조건 열심히 해왔습니다. 뭐 성실히 해왔습니다. 저만 뽑아주시면 뭐 뭐든지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없을 것 같지만 의외로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긴장을 해서 그런가? 혹은 이제 준비를 한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런가? 이제 근데 이제 이렇게 열정과 열의와 이런 것들은 보이는데 그래서 뭐가 어떤 게 있다라는 거지라는 게 사실은 면접관 입장에서는 궁금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무조건 성실히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에피소드보다는 조금 더 이제 본인을 표현할 수 있는 그냥 너무 멀리 찾지 말고 본인이 좀 자기 소개서에 이렇게 몇 가지 소재들을 아마 적으셨을 텐데 그 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이렇게 키워드를 좀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에피소드를 뽑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뭐 저를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 소재, 뭐 성과 이런 것들이 2가지 정도를 좀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하지 않게. 저는 약간 그런 성향이다 보니까 그렇게 좀 코칭을 많이 해드리는 편이에요. 네. 이게 그 내용을 신경 쓰지 않고 이걸 말을 잘하면 유려하게 잘하면 네. 좋은 점수를 받을 거다라고 착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처럼 근면성실한 얘기 네. 그것을 그 내용이 적합한지 여부를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말을 잘할까에 초점을 맞추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를 찾아올 때도 말하는 연습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야, 내가 말하는 거 들어봐봐. 너보다 더 못할 걸 이러면서 시작해요. 저는 내용을 짚어줘야지. 내용이 듣고 그렇죠. 싶은 이야기인지 아닌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것은 면접관이 듣고 싶어하지 않는 이야기를 말을 잘하면은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도 물론 저번에 우리가 연습해봤듯이 아나운서하고는 좀 다를 수 있어. 근데 일반 기업에서는 그쵸. 듣고 싶은 얘기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궁금한 맞아요. 것. 맞아요. 사실 1분 자기소개할 때 면접관이랑 눈도 안 마주칠 정도로 면접관이 안 쳐다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안 듣고 대다수가 있다고 그래요, 생각하는 대다수. 경우도 맞아요. 있어요. 네. 안 듣고 있으니까 내가 그러니까 쓰니 절지 네. 말아야지 좋은 네. 목소리로 그냥 끊이지 않고 1분 동안 말해야지 정도의 주안점을 갖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 그렇죠. 눈은 아니지만 귀는 네. 듣고 있는 겁니까? 귀는 어떻게 열려 하고 있으니까. 있느냐면은 네. 제가 그대로 보여줄게요. 예. 이렇게 1분 자기소개 해보세요. 네. 그래서 네. 그때까지만 눈 마주쳐. 맞아요. 그리고 나서 1분 이제 자기소개하는 동안에 보죠 이제 주요 이제 포인트들을. 네. 이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안 듣는 것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빠요. 들려요, 면접관이 네. 얼마나 바쁘냐면 한쪽 눈은 지원서 맞아요. 보고 특이한 사항, 자소서에서 맞아, 특이한 맞아. 사항 보고 한쪽 눈은 평가표 보고 있고 한쪽 귀만 열어놓고 그렇죠.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질문 포인트를 어디서 잡아낼까라는 네. 것을 보면서 경청해요. 하고 있어요. 네. 엄청 바빠요. 그러니까 한쪽 귀만 열고 있다는 건 예. 쉽게 말해서 이 어그로라는 의미가 이 한쪽 귀만 듣고 있을 정도로 막 완전하게 듣지는 않는데 예. 그 사람에게 흥미를 끌어야 된다는 말인 거죠. 그렇죠. 그만큼. 그렇죠. 우리가 듣고 싶은 게 있어. 시켜놓고선 눈으로 그리고 평가표 보고 귀로 들으면서 평가표에 연결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자소서나 아니면 말에서 들리는가라는 것을 신경 쓰면서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그로라는 것도 말을 재밌게 해서 그게 어그로가 되느냐?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죠. 물론 뭐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질문을 받았다 할지라도 당신들은 시간 낭비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걸 질문을 받았으면 평가 항목과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은 나는 내 시간 낭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평가 항목과 관련되어 있는 그 소재를 선택해서 어그로를 끌어주는 거예요. 평가 항목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거는 다 알 수 있지요. 어떻게 해요? 그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예. 궁금하죠. 그것 때문에 쌤들이 예. 오신 거죠. 네, 평가 항목을 맞아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평가 항목이라는 거가 그러니까 크게 2가지. 그러니까 조직 적합도와 직무 적합도.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뭐 아무리 자기소개서 뭐 인적성 검사, 면접 뭐 각각의 단계별로 많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2가지에서 결국은 벗어나질 않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더 좁혀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결국 이제 첫 번째 조직 적합도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지원자분들께서 지원을 이제 희망을 하시는 그 채용사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뭐 사기업을 지원을 하는 것인지 혹은 뭐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을 지원을 하는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도 사실은 면접을 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겠고 뭐 사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뭐 대기업인지 중견기업인지 혹은 스타트업인지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직무적합도라는 건 뭐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지원을 희망을 하시는 그 직무에서 필요한 역량 적어도 뭐 2가지, 3가지 정도는 본인의 것으로 좀 정리를 해 가시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죠. 이게 우리가 그 맞아요. 평가 항목을 만들어낼 때 그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지금 좋은 말씀 주셨어요. 직무적합도 뭐 이런 얘기 주셨는데 그럼 그거 어디서 찾지? 라고 하면 우리가 다 공개하고 있어요. 맞아요. 제발 좀 와서 봐! 라고 하고 기업에? 우리 회사에는 홈페이지? 이런 사람이 필요해 라는 것을 잘 정리해가지고 홈페이지에다 올려놓은 게 바로 학생들이 무시하는 인재상이 바로 그거예요. 맞아요. 기업마다 95% 이상은 인재상 해가지고 빵빵빵빵 박아놨어요. 키워드 딱 해가지고. 네. 너무 쉬운데 생각보다. 거기서 우리가 키워드를 뽑아가지고 평가표를 만들어요. 또 하나는 맞아. 직무적합도라는 것은 기업마다 요거는 한 70% 정도는 기업에 가보면 우리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고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하고 앞으로 비전은 어떻게 되고 이거를 정리를 예. 잘 해놓고 있거든요.
그 안에 중간에 필요 역량 아니면 핵심 역량, 뭐 맞아요. requirements 이렇게 표시된 거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 필요해라고 얘기해놓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직접 가가지고 이거를 쭉 뽑아가지고 내가 키워드만 적어놔도 평가 그 면접관이 가지고 있는 그 평가표 한 80% 동일한 거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직접. 맞아요. 근데 안 하더라고. 맞아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들 그 대학교 때 기말고사, 중간고사 보기 전날 밤에 학교 교수님 방 한번 문 따고 들어가 보고 싶지 않았어요? 문제가 어떤 거야? 아, 이 분위기가 왜 이러지? 당연히 그랬죠. 그죠, 그죠. 전 수능 때 평가원 족보 이런 거 그치, 있잖아요. 그치. 네. 오, 다행이다. 나만 쓰레기가 아니네. 나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 야, 진짜 10문제 나오면은 한두 문제만 알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기업에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10문제 중에서 8, 7문제를 알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맞아. 그게 바로 인재상과 직무형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면접관이 평가 항목을 만들고 그걸 1분 자기소개서 보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면접 과정에서 또 보려고 하는 거고.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인재상 뻔하지요. 진짜 뭐. 그래요. 네. 애들 혼내지 너무 마세요. 안타까워요. 나 화나지? 혼내지 마세요. 네. 혼내지 마세요. 네. 그럴 수 있어.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하는 거죠. 네. 동의하세요? 맞아요. 이런 네, 부분?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뭐 인재상 그런 거 사실 뻔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너무 사실 거기 나와 있는 네. 그 단어들 너무 뻔하니까. 네, 근데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는 그 채용사를 한 5군데 정도를 다 들어가셔가지고 조금만 관심을 갖고 진짜 10분만 보시면 각 그룹사들마다 그거를 요구하는 역량들이 아주 미묘하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들은 최고를 지향을 하고 어떤 기업들은 조금 더 고객 지향적인 거를 좀 더 강조를 한다든지 그 미묘한 게 있는데 그 미묘한 게 사실은 그 회사에서 요구를 하는 그런 어떤 역량의 평가 척도거든요. 근데 물론 그거를 학생분들이 다 디테일하게 그 미묘한 포인트들을 딱딱 캐치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게 가장 기초적인 그 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항상 강조를 하고요. 네. 실제로 진짜 그룹에 계셔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키워드들 뭐 비전, 미션, 인재상 이런 것들을 사실 그룹사에서 이걸 만들 때 정말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네. 그럼요. 네, 정말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냥 진짜 사장님이 애써서 막 만드는 이걸로 하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유, 그렇지 아니에요. 않아요. 아, 우리는 예. 좀 정직한 애들이 좋잖아요. 정직 쓰고. 전 그런 걸로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정말 정말 이제 전문가분들을 또 모셔놓고 심사숙고를 해서 그거를 만들어놓은 하나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 가치 부분이 좀 잘 맞는지를 평가를 중요하게 합니다. 네. CJ의 인재상은 뭐였나요? 그럼 기억하십니까? 열정, 창의, 정직이라는 거였었어요. 열정, 근데 창의, 아까 정직.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실제에서 말하는 정직이라는 것은 의미가 살짝 달라요. 뭐냐면 일반적으로 윤리적인 정직도 얘기하지만 비효율을 용납하지 않고 개선하려는 자세를 정직한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기업마다 다르거든요. 그게 맞아요. 정직이에요? 예, 달라요. 똑같은 용어지만 네. 달라요, 내용이. 그러니까 맞아. 그런 미묘한 차이를 알고 대응하시는 그 분들이 효율적이기 맞아. 위해서 약간의 어떤 뭐 블라핑이나 이런 거 하는 거는 창의, 정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창의적이고 개혁하려는 그런 자세가 정직하다는 것이지 그건 원칙을 표현만 벗어나는 것을 정직이지 완전히 네. 좀 다른 개념이네요. 그렇죠. 그 기업에서 표현하는 동일한 언어, 일상적인 언어라도 이 기업에서 의미하는 것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네. 야, 기업에서 똑같이 창의라고 얘기했어. 맞아. 그러더라도 창의에서 요구하는 그 정도, 톤도 다르고요. 맞아요. 직무마다도 다르고. 정말 달라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인재상 이제 쌤들이 말해주셨으니까 많은 분들이 네. 보고 가실 거란 말이죠. 예. 네, 네. 그러면 네. 그 1분 자기소개에서 우리가 네. 어쨌든 1분 자기소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 다들 너무 비슷한 이야기를 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자기의 얘기를 하지 않으면 비슷해질 수 있죠. 보통 1분 자기소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제일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 1분 동안 자기소개하라 그러는데 1분 동안 남의 소개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명언 스티브 집어넣고 잡스 예, 얘기하고. 멋진 네. 얘기 막 제가 존경하는 하고. 인물이 네. 있습니다. 막 네, 이러면서 그런 얘기하면 야, 얘기는 해도 되는데 난 이제 네가 궁금해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 네. 남의 자기 소개가 아니라 남의 소개를 하다 보면 이야기가 비슷해지게 되겠죠. 그쵸. 맞아요. 아, 참 그리고 그게 어려운 회사 것 소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막 그런 짧은 시간인데 뭐 CJ는 네. 어떤 그룹이고 저는 네. 어떤 준비를 해서 그 CJ가 뭐 문화적인 무슨 선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어울립니다. 막 이런 얘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평가하려고 하는 그 항목, 보여주려고 하는 항목은 같을지 모르지만 자기 소개를 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그 얘기를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자기가 빠진 상태에서 회사 이야기, 명언 이것들이 들어가면 똑같아지겠죠. 알겠습니다. 어그로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봐서 네. 어그로 끌기에 좋은 예와 나쁜 예를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누가 스텔라 선생님 말씀해 주실까요? 네, 좋은 예. 스텔라라락 뭔지 아세요? 그게 뭐예요? 스텔라 머리 샤라락 연결해주면 스텔라라락 엘라 스텔라 했어요. 엘라 스텔라 했어요. 난 소중하니까. 네. 저는 중문과인데 중국어 자기소개 준비를 해가야 하나요? 이런 근데, 1차원적인 질문 좋습니다. 아니 근데 누구야? 충분히 고민을 하신 건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본인이 지원하시는 그 직무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해외 영업 직무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좀 준비를 하시면 좋고요. 제2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시키기도 해요. 시켜요. 그래서 그거는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빅토님이 다른 직무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렇게까지는 준비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나 이제 급하게 확 시킬 수도 있잖아요. 뭐 전공이 관련이 별로 없네요. 뭐 중국어 잘하세요? 한번 중국어로 자기소개해 주세요. 이 정도는 언제든 나올 수 있는 거죠? 언제든 나올 수 있고 있어요. 얘기하다가 그 답변을 중국어로 다시 해보세요. 그게 많이 나와요. 너무 어려운데? 왜냐면 보통 저도 한번 준비를 또 하시니까. 정말요? 외국어를 뭐 하시는 건가요? 제가 입사할 때 예전 때? 이야기지. 아니 뭐 예전이라기보다는 얼마 전 하셨어요. 네, 이제 얼마 전에. 내가 지원자 옛날이라 말해도 네. 된다. 본인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유. 요즘 면접을 보면 앞에 지원자가 괜찮다 싶으면 저게 그때 말씀하셨던 라면 끓이는 거. 네, 그게 맞아요. 약간 저런 맞아요. 네. 요즘은 식상하다 못해 올드스쿨합니다. 저런 뻔한 표현들을 쓰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차재현 코치님 얘기했던 거 impossible 하고 I am possible. 어. 저거 정말 한동안 많이 썼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 정말 하던 똑같아요, 분들이 진짜. 하던 노무현 정부 때. 너무 옛날이죠. 네. 맞습니다. 외국어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본인이 또 역량에 따라서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저런 근데 차라리 못하겠다 싶으면 그러니까 본인이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저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공은 제가 이렇게 선택을 했지만 근데 그럴 경우에 이제 치명적이지 않아야겠죠. 본인이 지원하시는 그 직무가 외국어 역량이 좀 필요 없거나 그런 정도라고 하면 그냥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은 게 한 분이 이제 스페인어가 이제 전공이셨던 분이 있으셨는데 면접 때 그러니까 면접관이 당연히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아무 말이나 한 거예요. 시켰는데 근데 면접관이 스페인의 주재원으로 다녀오신 분이셔서 너무 그걸 알고 계셨었던 분이셔서 그게 탈락이 됐어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면접에서는 좀 진솔하게 그거는 차라리 제가 못합니다라는 말을 그 말로 그 하면 용기가 될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나았을 중국어로 것 못합니다. 같은. 이렇게 얘기하고 사실 이게 못합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얘기 계속하다 보니까 차재현 코치님 그 방송 출연할 때 항상 인도 좀 해보세요라고 맨날 어제도 요구했었는데 어제 인도 얘기 한 3-4번, 3-4번 하고 가셨어요. 미안해요. 인도 얘기 많이 하고 가셨죠. 이게 자기소개할 때 나는 그 들으면서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뭘까요? 제가 보기에 느낌에 이 친구는 정말 외향적이지도 않고 사람들 막 만나면서 너스레 떨고 그런 친구가 아닌데 딱 보기에도 소심하고 좀 안정적이고 이런 친구인데 저는 활발해서 뭐 사람들 많이 만나고 다닙니다. 모든 사람들과 만나고 대인관계가 이렇게 좋고 뭐 친구들이 저를 오지랖이라고 부릅니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아니야.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표정도 너무 진지해. 거의 표정이 그 뭐 시국 선언하는 것 같은 표정으로 얘기하면서 그렇게 난 밝고 발랄한데 아니야. 끝까지 긴장해서가 아니고 긴장해서가 아닌 것 같아. 느낌으로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래서 본인의 진짜 모습이 아닌 좋아 보이는 것 같은 맞아. 모습으로 자꾸 바꾸어 얘기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보여요. 굳이 그럴 필요 없거든요. 우리가 진지하다고 안 뽑는 건 아니거든. 그런 캐릭터도 필요하죠. 그렇죠. 그런 데가 필요하죠. 그런 사람이 필요한 영역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진짜 모습을 1분 자기소개에서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맞아. 또 싫은 거, 유행어 따라하는 거. 지금 그래도 조금 덜 하더라고. 한동안 개콘이나 뭐 이런 데서 나왔던 유행어 있잖아요. 엄청 따라했어요.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느낌 아니까. 개그 프로그램 느낌 아니까 이 얘기도 엄청 했고. 맞아요. 내 오글거려가지고 못 참겠더라고 면접을 하는데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런 건 좀 어떠세요? 요새 MBTI를 자기소개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뭐뭐뭐뭐입니다. 저는 ENFP입니다. 네, 근데 면접관 중에 모르는 분도 있지 않나요? 저 진짜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조금 추천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 성향에 대해서 본인이 잘 해석을 해서 얘기를 해서 강점으로 그치. 풀어가는 거는 좋지만 저는 갑자기 저는 뭐 MFP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 면접관들 MFP 가 중에서는 뭔지 그게 모릅니다.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 네.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좋은 예는 스텔라 쌤 생각하시기에 좋은 예는 저는 대화하는 거. 그러니까 대화하는 거? 1분 자기소개건 면접이건 결국은 우리가 뭐 AI 면접이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대면 면접인 건데 그러니까 사람하고 대화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국은 선배와 교수님하고 얘기를 했을 때를 조금 상상을 하면 도움이 되실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 향후에 같이 이렇게 일하게 될 상사분과 선배분과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하는 자리다라는 거를 물론 어렵겠지만 긴장되시겠지만 그래도 그거를 좀 많이 이렇게 좀 연습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막 바짝 너무 얼어가지고 이제 뭐 톤이나 이제 뭐 뉘앙스나 이런 것들을 너무 이제 자기소개 형태로 면접 형태로 막 연습을 열심히 하셔갖고 이걸 보여주려고 하시다 보니까 의외로 물어본 바에 대해서 답변을 잘 못하시고 엉뚱한 답변을 하시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진짜 별거 아닌데 저를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 2가지로 간략하게 오늘 소개를 계속 두 하고자 가지 합니다. 얘기해 주시네요. 네, 근데 네. 2가지는 항상 밀고 가요, 제가. 왜냐하면 그러니까 한 가지만 얘기를 했을 때는 그게 임팩트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뭐 여러분들이 뭐 열정적입니다. 꼼꼼합니다. 뭐 이런 거를 한 가지만 얘기를 하시기보다는 2가지 정도는 그래도 얘기를 해주셨을 때 밸런스가 맞고 그리고 한 가지가 조금 잘 안 들렸어도 또 다른 한 가지가 조금은 또 상대적으로 들릴 수도 있기 때문인 거고 직무적으로나 아니면 뭐 태도적으로나 이렇게 나누어서 좀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되게 무난할 수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가 저는 가장 좀 더 잘 들리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시는 거를 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예, 저도 2가지 내지 3가지 얘기를 네. 많이 하거든요. 키워드 말씀하시죠. 키워드요. 네, 네, 네. 예, 키워드. 그리고 저도 비슷해요. 그 외워서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 않거든요. 요즘에는 이번 시즌에 면접 봤던 친구들 후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너무 외워서 준비를 많이 해보니까 1분 자기소개 끝나고 나서 그건 외워서 얘기한 거 잘 들었는데 그거 말고 진짜 본인의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까지 물어본 그 면접관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꽤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외워서 남의 얘기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대화하듯이 얘기하는 것은 저도 매우 공감. 꼭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좋겠고요. 면접 전반에 거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너무 떠는 친구들이 있어요. 요즘에 그렇죠. 약도 있더라고요. 학생들 사이에서 나는 이름을 못 외우겠어. 그 약 대부분 처방받아서 먹고 가더라고요. 예전에 뭐 먹었어요? 신정 안정제. 네, 예전에 뭐 청심환 이런 거 먹었는데 요즘에 그거 말고 처방받아서 그게 뭐가 있더라고요. 있어요? 약국 가면 있대요. 그거 받아서 그렇구나. 가는데 생각도 좀 편안하게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스스로 세뇌를 시키는 거야. 뭐 있어? 까짓것? 이거 반복해서 저는 외우라고 얘기를 해요. 뭐 있어? 까짓것? 저 면접관들도 나 같은 신입사원 때는 나보다 훨씬 더 마인드 찌질했을걸? 컨트롤을 하라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런 맞아요. 얘기를 네. 많이 해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네, 네. 1분 자기소개서의 내용에 있어서는 저는 이런 게 잘하는 것 같아요. 잘 들리는 1분 자기소개가 있는데 내가 지원하는 회사 직무하고 너무 잘 연결이 되는 본인의 성향을 얘기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을 표현할 때 보통 이제 형태가 다양하게 있지만 보통 맨 앞에 나는 어떠어떠한 누구입니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그 이야기와 그 본인을 표현하는 그 수식어 어구와 그리고 내가 지원한 곳과 너무 어울리는 친구들이 있어. 그러니까 오지랖퍼라고 표현했던 요즘에는 이제 잘 안 하지만 한동안 오지랖퍼라고 얘기했던 친구들이 영업을 지원하는 경우에 굉장히 잘 맞아요. 네. 그리고 나는 독한 놈입니다. 뭐 이렇게 표현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얼만큼 어려운 목표에도 굴하지 않고 끝장을 보는 성격인지. 일관되게. 네. 네. 그러면 여기 도전 열정적인 그 성향을 좋아하는 그 직무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원할 때는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상사의 해외 영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또 하나는 그 교육 쪽에 지원한 친구가 있었는데 저는 뭐 마중물입니다라는 표현을 했던 친구도 있었어요. 네. 되게 많이 전 들어본 그거 것 같아요. 그죠? 마중물. 이제는 하면 안 돼요. 네. 내가 이거는 예전 아, 버전을 네, 얘기하는 거야. 맞아요. 여기서 한번 했다는 것은 더 이상은 쓸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본인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네. 사람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시작점이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중물이라는 것에 대한 근거, 본인의 경험, 본인의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 뒤에 탄탄하게 받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교육시켜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본인을 표현하는 것하고 직무하고 너무너무 잘 연결됐던 친구들은 정말 괜찮았다. 제가 지금 이 얘기하면서도 제가 방송에 주의하십시오. 방송에서 한 얘기는
더 이상 쓸 수 없는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저를 찾아온 학생들도 이런저런 그 일본 자기소개를 해오는데 비슷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물어요. 뻔히 알아야죠. 어느 유튜브 봤지? 이미 똑같아요. 공부를 영상 보고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했지만 이미 네. 시중에 나와 있는 정보인 거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면접관 입장에서는 한 30%가 그 얘기를 하거든. 맞아. 좋아하겠어요? 우리 네. 저기 시청자분들께서 올려주신 네. 말도 조금 보고 가죠. 네. 그렇죠. 일단 MBTI 아까 얘기해 주셔서 네. 면접 때 MBTI 물어보는 회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그걸 물어본 면접관이 그러면은 관심이 있는 거겠죠? 관심이 있는 건 맞아요. 텐데 근데 네. 이거를 정확하게 꼭 굳이 얘기를 저는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그 면접관이 무슨 MBTI일 줄 알고 혹시나 자기가 그쵸. 싫어하는 혹은 뭐 호불호가 있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저거는 답변을 잘 그냥 요리조리 피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 모르겠습니다. 안 해봤습니다. 네, 해도 뭐 그렇게 하면 감점 되잖아요. 절대 안 돼요. 네. 그렇겠죠. 네. 네. 맞아요. 아까 네. 위에는 혈액형은 어때요라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그렇죠? 혈액형으로 우리 얘기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너 무슨 형 그쵸. 같아? A형. 네. 너 A형 같은데 그럼 나 소심해 보여? 네. 바로 뭔지 알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일부러 애들 맞는 게 근데- 전 있다고도 근데 그런 애들 봐요. A형이에요. 농담입니다. 그리고 직무 면접 때, 실무 면접 때 네. 질문 주제에 대한 정확한 통계 수치를 대면서 답변해도 되나요? 당연히 좋은, 되지 않아요? 네, 좋은 질문이신 그렇죠. 것 그냥 같아요. 다만 너무 막 네. 너무 딥하게 막 네. 들어가는 것보다는 뭐 이런 퍼센트와 이 정도의 시청률, 뭐 이 정도의 뭐 퍼센트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말씀을 훨씬 좋을 편안하게 것 같은데. 하시되 본인이 뭔가 수치나 뭐 객관적인 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 너무나도 좋은 것이고 근데 그것과 관련돼서 만약에 상대방이 또 역으로 만약에 물어본다라고 했을 때 뭐 출처나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거는 답변을 당연히 해주실 수 있을 정도로는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이게 논술이나 자소서에서는 보통 서술할 때 너가 네. 논지를 말하고 그 논지에 대한 이유와 밑바탕과 이유를 네. 통계 수치로 근거와, 대면 좋다는 네.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걸 네. 면접에서 적용해도 되느냐라는 말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할 수 있으면 좋죠. 네. 말로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네. 답이 틀렸어? 그럼 너 감점이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맞아요. 뭐냐면 맞아요.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싶어서 얼만큼 우리 회사와 공부했어. 관련된 비즈니스를 공부해봤어. 얼만큼 관련 자료를 조사를 해봤어. 네. 이것을 통해서 저 친구 정말 들어오고 싶네. 저런 친구를 뽑아야지 우리 회사에서 오래 일할 거야. 이런 그쵸. 것을 느끼기 위함이에요. 흔히 우리가 오타쿠라는 표현을 네. 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내가 얼마나 그 관심이 있냐. 그걸 내가 통계 수치까지 막 달달달은 아니지만 찾아볼 그렇죠. 정도의 열정과 노력은 했다. 예. 이런 정도의 의미로는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용량이 한계가 있다, 휘발성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저는 학생들한테 아까 두 가지 좋아하셨는데 저는 숫자 2개 정도는 외워도 가라라는 네. 얘기를 하거든요. 네. 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좀 찾아봐라. 주로 찾는 것은 홈페이지는 당연히 봐야 되고 저는 분기 보고서, 뭐 사업 보고서 이걸 네, 보라라고 봐야죠. 하거든요. 네. 그건 뭐 재무제표까지 볼 필요는 없고 그 안에서 중요한 내가 면접에서 쓰일 만한 2가지 숫자 정도는 알아가서 맞아요. 얘기하면 네.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영업하시는 분들은 재무제표도 보실 수 있으면 보셔가지고 이제 수익이나 뭐 매출이나 가끔 임원 면접에서 물어보잖아요. 예, 이제 뭐 매출액 뭐 아느냐 뭐 이런 거. 1분 자기소개 아까 뭐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가끔 면접 컨설팅하면 항상 하는 말이 네. 그냥 아저씨라고 생각해라. 네. 편하게 너 하고 싶은 얘기 해라. 그게 참 어렵죠, 그냥 학생분들 대화한다고 입장에서. 생각하고 해라 이런 네. 거였는데 네, 요즘엔 네. 이렇게 1분 자기소개 준비해 가잖아요.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다시 네. 해보라. 예. 이런 것처럼 네. 1분 자기소개 하는 거 알죠? 이렇게 물어보면 네 이런대요. 그러면은 30초로 줄여서 아니면 10초로 한번 다시 해주세요. 맞아요. 이렇게 하기도 한마디로만 하면서요. 정의한다면 뭐 이렇게도 물어보고. 예. 그게 다 그게 저는 궁금한 게 그게 준비예요, 센스예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쌤은? 뭐 질문에 그러니까 준비를 네. 많이 해가면 저는 준비. 준비를 많이 해가는 게 준비. 중요하다. 혹은 예. 머리를 많이 열어놓는 게 중요하다. 준비는 해가야죠. 준비를 해가는 게 예, 중요하다. 준비는 충분히 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외워서 그대로 전달한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그렇죠. 버려야 된다는 맞아요. 거지. 맞아요. 준비라는 것은 제가 문장을 만들고 외우는 것을 준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대해서 조사하고 여기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본인이 거기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가는 것이 준비라는 거예요. 맞아요. 예. 네. 준비를 많이 해가는 게 중요하다. 저도. 그러니까 어쨌든 준비가 돼야 말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맞아요. 재영님 말씀 맞아. 준비를 계속하면 센스가 나온다고. 예. 맞아, 저것도 맞는 말인 것 재영님은 같아요. 진짜 재영은 여기 잘해. 방송을 하셔야 될 것 감독이다. 같아요. 재영아, 조만간 밥 먹자 와라. 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네. 면접을 볼 때 직무 면접을 보고 임원 면접을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1분 자기소개 똑같은 거 또 해도 돼요? 라는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면접 차수가 올라감에 따라 좀 바뀌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뭐 임원과 만났을 땐 다른 자기소개를 준비해야 하는 건지 궁금해요, 스텔라 쌤.
근데 이 말의 그 질문의 전제 조건은 1분 자기소개를 이제 준비한 거를 좀 약간 암기를 하겠다라는 그게 조금 있다면은 저는 비추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유사한, 그러니까 본인을 소개를 하는 거니까 사실 저는 이건 바뀔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를 준비하시려는 딸딸딸딸 외우는 그 멘트가 똑같지만 않는다면 본인을 표현을 하는 그 콘텐츠 자체는 동일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도 그 돼요. 자체는 괜찮고 네. 대신 그것 때문에 너무 똑같으면 뭐야 저 했던 말 또 하네. 이런 느낌은 그러니까 안 받게. 면접관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지켜봤을 때 지원자가 아 저걸 외워서 또 그냥 암기를 하는구나라고 하면 그렇게만 보이지 않도록. 예. 그러니까 저는 콘텐츠 자체는 분명히 본인을 표현을 하는 거니까 대신 그러니까 편안하게 이거를 좀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게 조금. 동의하십니까? 예, 네. 저도 그 직무 면접관하고 임원 면접관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면접관이 똑같이 다르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많이 외우고 뭐 준비하기 힘들지 그러면은 똑같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되 톤만 좀 조절하자. 임원들이 좋아하는 톤 그리고 어떤 톤이죠? 직원들이 그게 뭐냐면 임원들이 좋아하는 톤? 내 뭘까? 채용팀 할 때 임원들하고 엄청 싸웠어요 맨날. 왜요?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임원들 맞아요. 딱 잘 보면서- 됐으니까. 그거야 잘 딱 됐으니까. 그거야. 내 방식이 맞으니까. 딱 보면서 야 내가 말이야 여기 임원이야. 아. 나 같으면은 너 성공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임원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 제가 첫 번째로 항상 얘기하는 게 교육시킬 때 맨날 하는 얘기. 네. Just like me라는 오류가 있어요. 나하고 비슷하면 뭔가 네. 좋아해. 그러니까 얘가 창의를 전혀 보여주지 않았는데 엉뚱하게 뭐 취미 얘기하다가 비슷한 부분이 보이면은 창의에 막 점수를 더 주기도 하고 그래.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는데 하더라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맨날 싸우는데 임원들의 톤 네. 그것을 좀 생각을 해봐라. 이 사람 그럼 Just Like Me면은 임원들은 어떻게 성장했을까? 그 시절에는 어땠을까? 보통 지금보다는 세계 인류 기업은 많지 않았을 거고 바닥서부터 맨 땅에 헤딩하면서 위에서 뭐 시키면은 어려운 게 어딨어? 그냥 가서 해야지. 삽질하고 막 이러면서 부딪히면서 커왔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성향 자체를 1차 때도 물론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게 좋겠지만 2차 때는 더더욱 나는 조직에서 시키는 일 더 적극적으로 나갈 거야. 뭐든지 시키면 해나갈 거야. 이런 분위기들이 있죠. 이런 톤, 1분 자기소개 내용은 비슷하지만 톤을 그 정도로 조금 조정해가면서 얘기해주는 것 괜찮을 것 같아요. 콘텐츠보다는 그런 좀 텐션감을 좀 다르게 가자. 네. 그렇죠. 컨텐츠는 그대로 가도 되지만 텐션을 올리자. 빅투님이 네. 만약에 이번에 떨어지면 다른 기업 갈 건가요? 아니면 또 지원할 건가요? 라는 질문의 의도는 뭘까요? 떨어뜨리겠다는 건가요? 하셨어요. 근데 많이 물어보죠, 예. 그렇죠? 저 해당 질문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사실 면접관이 이렇게도 뭐 이렇게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보고, 근데 그걸 여러분들 뭐 곤란하게 하려고 뭐 저건 압박 질문도 아니거든요, 사실. 그냥 진짜 항상 강조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끝까지 우리 회사와 잘 맞는가라는 측면에 요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보면서 지원자가 얼마만큼 좀 당황을 하는지, 혹은 당황했을 때 당황하려고 하는 거는 솔직하게 답변을 좀 유도하기 위한 면접관들도 그런 해당 질문인 건데 맞아. 요지 자체는 결국은 저건 정해진 답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만약 당연히 이번에 지원하겠다. 떨어지면 다른 기업을 갈 것인가 그러면 그거와 관련돼서 일단 좀 수용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저는 물론 꼭 합격을 하고 싶지만 제가 만약에 정말 아쉽게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이제 실패 요인과 관련된 부분을 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성찰을 해볼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있어서도 제가 너무 뭐 부족함이 많아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분명히 준비를 좀 최선을 다해서 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면접에서 좀 잘 어필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1%를 좀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다음번 때 또 다시 지원을 해서 저는 이 자리에서 최종 합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정해진 거예요. 답변은 정해져 있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보는 거죠, 그렇죠? 네. 태성 쌤이 저런 말씀하셨어요. 면접관이 편하게 해도 지원자가 압박을 받으면 압박 면접이 된다. 좋은 말씀하셨네요. 되게 좋은 아니, 말씀하셨네요. 학생들이 하도 어디 가서 압박 면접 받았어요라고 얘기하는데 들어보면 압박 압박이 면접이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맞아요, 사실. 맞아요. 지원자가 그렇게 느꼈을 뿐이야. 맞아요. 우리가 하는 맞아. 압박 면접은 다른 형태의 압박들이 압박은 있거든요. 진짜 다른 건데. 다른 거건데 네. 학생들이 맞아, 그런 맞아. 얘기를 하길래 요새는 그리고 많이 그게 안 하고. 이 면접을 네. 보시는 분들은 예. 본인한테는 이게 너무 큰 일이니까 예. 너무 네. 작은 것들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그렇죠.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아, 그건 맞아요. 당연하죠. 나한테 당연해요. 너무 질문이 적었어. 나 그거. 떨어지는 거야. 맞아요. 그 얘기 많이 해요. 적어도 나한테 떨어진 너무 것 질문 같고. 계속 많이 했는데 나 싫어서 물어본 것 같아. 음. 그러니까 네. 이게
조금 부정적일 때 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도 하고 쓸데없는 것에 의미 부여하는 것 또 하나는 나 면접이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른 애들 다 잡혔는데 저는 첫 번째였어요. 제가 유리한 건가요? 불리한 건가요? 이거 물어요. 의미를 부여해요. 그리고 맞아요.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안타까워요.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야 그거는 불리한 거야, 유리한 거야. 너 어떡하냐? 서로 정의하고 있어. 그래서 그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아까 그 다음에 맞아요. 다음에 또 지원할 건가요? 당연히 말씀하셨듯이 지원한다고 얘기해야 되고 비슷한 거 자주 묻는 거 있어요. 저도 많이 물었던 건데 면접관으로서 이번 시즌에 어디 지원하셨습니까? 맞아요. 저 당황하죠. 15년 전에 똑같이 받았어요. 임원 면접. 15년이나 되셨어요? 네. 예. 갑자기 네. 자 계산해서 올려주세요. 몇 년 정도 되셨는지. 저 궁금한 거 하나 아니, 생각해요. 아직도 생각나요, 근데. 이건 진짜 궁금한 거예요. 어. 마지막 할 말 있으세요? 예.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네네. 아니면 안 물어봤는데 손 들고 내가 마지막 할 말을 한다. 예. 이게 좋다 나쁘다에 대해서 예. 의견이 상당히 갈리거든요. 예. 태성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무조건 하라고 합니다. 아, 무조건 마지막 해라. 날 무조건 하라고? 밑져야 본전이다. 아주 제정신 시키지 않아도 한다? 무조건 학생들한테 안 시켜도 해라. 손 들고 끝까지. 해라라고 얘기를 최선을 합니다. 다해야죠. 이게 밑져야 본전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상식적이지 않은 가끔 밑지는 애들도 있어. 질문하라 그랬더니만 야근 많이 하나요? 질문했던 친구도 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기가 막혀가지고 실제 그래가지고 쟤는 뭐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 아니라면 상식적이라면 네. 적어도 본전을 합니다. 적어도 맞아요. 본전을 해. 그래서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이게 마지막 질문 아니면 마지막 발언을 하라라고 하는 이유는 일단 기업에서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사실 면피용이에요. 우리 그동안 계속 질문했잖아. 이제 너 당황했지? 그래서 우리 회사에 대해서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당신한테 한번 기회를 얘기해봐. 주는 내가 거죠. 너무 너 이렇게 발언의 기회를. 몰아친 건 아니란다. 뭐 약간 이런 느낌. 한번 해봐. 그래서 마음 풀고 가라는 의미에서 시키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죠. 그런데 이마저도 우리가 점수를 딸 수 있는데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그렇죠. 필요는 마지막 있어요. 할 말을. 그래서 본전은 되니까 적어도 하셔야 된다.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기본 멘트는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얼만큼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간절한지에 대한 그것은 준비를 하되 그것으로 끝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마지막 멘트 앞부분에 무엇인가를 넣어줄 수도 있어.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평가표라는 것, 평가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분명히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열정도전이라는 것을 평가하고 있다는 건 내가 알고 있어. 그리고 관련된 내 경험 사례도 준비를 잔뜩 해놨어. 끝끝내 말을 못했네. 근데 마지막 발언하래. 그러면 그 얘기를 1분 자기소에 비슷하게 어그로를 미끼를 던지는 거야. 그러면서 그거 이어서 마지막 멘트를 이어서 하면 진짜 시간이 없어. 그러면은 슬쩍 한번 도전 열정에 올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맞아요. 있으면 물어보고. 한 번 더 물어보고. 그럼 나한테 손해볼 거 뭐가 있어? 맞아요. 네. 맞아요. 마이너스는 안 된다. 네. 일본 전 네. 전적으로 동의해요. 마지막 그건. 할 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임해야 될까요, 지원자들이? 그러니까 마지막 할 말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평가자 입장에서는 진짜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기회. 그러니까 뭐 잘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근데 대부분 지원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나 이번에 진짜 잘 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어떻게든 어떤 부분에 있어서건 아쉬운 게 있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뭐 맞아요. 이전 답변에서 좀 사실 삐끗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것과 관련돼서 제가 아까 이렇게 참 말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이것과 관련돼서 조금 더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했습니다라든지 뭐 이렇게도 활용을 하실 수도 있는 맞아, 거고 맞아. 진짜 뭐 열정과 관련된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어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맞아요. 이것도 답이 전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질문 하라고 했는데 안 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잘 하셨다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 기업에 진짜 오고 싶은 거 맞나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예. 실제로. 예. 맞아요. 예. 마지막 질문 있습니까? 그랬더니 네. 없습니다. 이렇게 네. 끝내고 네, 나면 네, 네. 관심이 없어 보여.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네, 느껴지는 정말 거예요. 간절하지가 네. 않아 보이는 네. 거예요. 마지막 질문에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네? 뭐요? 저 진짜 열심히 임했는데 저 어떠셨습니까? 당황스럽긴 하죠. 마이너스는 안 어떨 주겠다. 것 같아요? 마이너스는 안 줍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저는 여기 꼭 합격을 하고 싶습니다. 내년에 면접관님 다시 뵙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면접 보는 동안 부족했던 게 무엇인지를 말씀을 주시면 제가 입사 전까지 그것을 보완해서 입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확장하는 것까지는 좀 나을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 마지막 할 말이 사실 면접 현장이라는 게 되게 딱딱하고 압박받고
힘들잖아요. 이 마지막 할 말만큼은 좀 그 분위기가 순환돼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기돼도.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 너무 긴장해서 말을 잘 못했는데 그래도 막 이렇게 열심히 되게 많이 생각하고 있고 제가 어제부터 계속 이렇게 막 열심히 이렇게 노력했다 이런 것들을 그냥 조금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시간으로 네. 저는 항상 썼던 것 같아요. 지금. 그게 너무 잘했네요. 잘하신 거예요. 예. 너무 잘하신 그러니까 마지막 발언 전까지는 나의 객관적인 데이터 뭔가 근거를 대가면서 네. 얘기를 해야 되지만 저는 학생들한테 마지막 발언에서만큼은 감성의 호소해도 괜찮다. 맞아요. 너의 진짜 얘기를 해라. 맞아요. 너의 진짜 간절함을 진솔되게. 얘기해라. 네.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그래서 저는 이 방송국에 있으니까 네. 마지막 발언을 했을 때 제가 면접을 준비할 때 안 떨기 위해서 우리는 검색하면 대충 임원들이나 부장들이나 아나운서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검색해서 그분들을 막 다 봤었어요. 예. 얼굴도 보고 그 부장님이 기자일 때 썼던 기사 같은 것도 막 찾아보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지막 말할 때 예. 말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잘 준비하셨네요. 찾아보고 했었는데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되게 더 반갑고 예. 같이 제가 이런 게 기회가 모범 된다면 답안이죠. 그렇죠. 후배로서 맞아요. 잘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마지막에 했었던 것 같아서 뭐 아주 잘했네요. 답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 이 정도. 잘했습니다. 네. 오늘 너무 유익한 이야기 하다 보니까 정말 재영님이 진행을 해주고 계시고 제어가 대단하다 진짜. 진짜. 이거 이따가 하죠. 일단 우리 선물 대단하신 것 뽑아보겠습니다. 같아요. 저는 녹번동 남매 아빠님 선물 축하합니다. 드릴게요. 네. 뭐 드려요? 저는 아빠한테? 오늘 아빠님 아빠님께 구두 드릴까요? 아빠 구두? 네, 아빠 구두 좋습니다. 네. 아빠 구두 드리고 네. 그리고 새로 오신 분 EJ 예, 저도 EJ. 새로 오신 분 네, EJ. 네, 네. 은지 네. 은주 네. 예. EJ 예, EJ 은주 네. 은지? 진짜 EJ일 수도 은주. 있지 않을까 이름이? 그럴 수 EJ 있죠. EJ일 수도 있죠. EJ요. 그렇죠. 아무튼 EJ님께 저희가 발효식초 드릴까요? 그렇죠. 네, 네. 고정 발효식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정말 오늘 방송 또 마지막으로 아쉬웠죠. 하실 수 또 할 있을까요? 얘기 더 있으셨던 것 같은데. 저는 재영님이 오늘 인상 깊었었던 네. 여기였고 면접에 대해서는 진짜 해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좀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드리고 싶었던 마음이었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방송 잘 참고하셔가지고 면접 최종 한 방인데 여러분들이 그 한 방 승리를 예.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하셨죠, 태성 쌤? 뭐요? 마지막 발언? 마지막, 아니 저는 반가운 얼굴들이 많아서 예. 재영님도 물론 반갑지만 녹번동 남매 아빠 그리고 네. 오늘 새로 보시는 전 빅튜님도 빅투님, 예, 빅투님 잘 자주 뵀어요. 오세요. 그래요? 네. 빵끈님도 반갑고 다들 반가워가지고 그냥 고맙습니다 얘기하면서 끝내고 마지막 싶어요. 말 말고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세요. 질문해 우리 주세요? 잡수에 여쭤 보는 대해서. 거예요? 우리 시청자 그거 하는 거야? 나한테 왜 그래요? 이게 나한테 현실입니다. 왜 그래?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질문 한번 해주세요. 짧게. 예, 저 어땠어요? 좋습니다. 시청자분들 대답 못 듣고 끝날 것 같은데요, 저희. 제발 괜찮다고 얘기해 주세요. 네. 됐습니다. MZ세대 취준생을 위한 취실랭 가이드 잡스 101 오늘 두 분의 취업 컨설턴트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